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후회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 일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멀어질 때 우리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혹은 나를 몰라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변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버려서 잘못된 줄도 모른 채 반복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을 망치는 9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만 내려놓아도 당신의 삶과 관계는 놀라울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한 청취자로부터 이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서로의 집에도 자연스럽게 드나들 만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급기야 상대가 먼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서운함이 컸다고 합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참견하는 것 같아. 좋은 의도인 거 알지만 가끔은 부담스러워.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충고들이 상대에게는 간섭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조언을 하고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예전처럼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참견이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의 한 말이지만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결혼을 고민하는 후배에게 너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히 생각하는 게 어때라고 조언하는 것. 아이가 있는 지인에게 내가 보기에 그건 좋은 교육 방식이 아니야라고 충고하는 것. 직장 동료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고 내가 해보니까 그 방법은 별로야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말들이 상대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는 스스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를 망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불필요한 참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견을 통해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모른 척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단지 상대가 조언을 원할 때만 그것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고민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해결책을 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가 원하는 도움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조언은 친절이 아니라 폭력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그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자상했고 작은 실수도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아내의 사소한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컵 좀 치워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연락이라도 좀 하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해줄게.
이런 말들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 아내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뭘 해도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앞에서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말들이 아내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잦은 비판이 아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비판이 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하는 말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작은 비판도 반복되면 그것은 상대에게 상처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입으니까 좀 안 어울려. 너는 왜 항상 이런 식이야? 이런 것도 몰라? 이런 말들은 상대를 개선시키기보다는 기분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쌓이면 상대는 결국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비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물론 때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상대가 기분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위축될까? 진정으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비판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이 옷도 괜찮지만 저번에 입었던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리더라. 이 방식도 좋지만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을 바꾸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두 번째 요소는 사소한 비판의 누적입니다. 우리는 비판이 아니라 이해하는 태도를 배워야 하죠.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뭐 했어?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건 또 무슨 뜻이야? 이런 질문들은 처음에는 관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질문들은 점차 상대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나 없이도 잘 지내? 내가 뭐 잘못했어? 처음에는 남자친구도 성심껏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대답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녀의 질문은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어제보다 답장이 늦었어? 왜 그 친구랑 얘기할 땐 더 밝아 보였어?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신경 안 쓸 거야? 남자는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실하게 대답해도 질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성의 있게 답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질문은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와의 대화를 피하려고 합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기분 어때? 내가 좋아하는 거 뭐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관계를 깊어지게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상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정말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질문들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상대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질문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이 많아질수록 상대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묻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하나의 배려입니다. 관계를 망치는 세 번째 요소는 끝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 질문이 상대를 편안하게 해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도로 상대의 일에 개입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내가 다 겪어봐서 하는 말이야. 처음에는 조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상대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의 선택에 대해 의견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직장은 별로야. 나 같으면 안 가. 너 그 사람과 사귀는 거 다시 생각해봐. 지금 저축해야지. 돈 함부로 쓰지 마. 처음에는 친구도 그의 조언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 이 말은 결국 그들이 멀어지게 만든 마지막 대화가 되었습니다. 조언과 참견은 다릅니다. 조언은 상대가 원할 때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견은 상대가 원하지 않아도 개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가 조언을 원한다면 내 경험으로는 이랬어.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가 단순히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한다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신뢰를 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행복을 망치는 네 번째 요소는 과한 참견입니다. 상대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함을 명심하세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종종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시험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제가 힘든 거 티 안 나나요? 왜 먼저 연락하지 않으세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러한 질문들은 마치 상대의 애정을 측정하는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관계에 서서히 균열을 만듭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인에게 늘 시험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요즘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챙겨주셔야죠. 저 없이도 괜찮아 보이세요. 처음에는 연인이 그녀의 마음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원하는 답을 항상 알 수 없어요. 이 말이 마지막 대화가 되었고,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시험하는 질문은 결국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는 것을. 첫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표현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기보다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둘째,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증명해 보세요. 라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제가 힘드니까 조금 기대도 될까요? 저는 이런 게 필요해요.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할 때 상대는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더 깊이 공감하고 다가올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망치는 다섯 번째 요소는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길 바라기보다는 직접 말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이제 여섯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성이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너무 불행합니다. 노력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작은 돌멩이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돌을 연못에 던져보세요. 젊은 남성이 돌을 던지자 물결이 퍼져나갔습니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저 물결이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보았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비교하는 사람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볼 땐 커 보이고 끝없이 퍼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작은 돌 하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남이 던진 돌멩이를 보고 그 물결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던진 돌멩이도 당신만의 방식대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을 키웁니다. 친구의 성공, 동료의 성과, 심지어 인터넷에서 보이는 타인의 삶까지 그들이 가진 것이 더 크고 화려해 보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비교 속에서 생기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높은 연봉. 그것을 얻는 순간에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비교는 우리가 원래 가졌던 만족을 빼앗아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내 삶이 누군가와 비교되는 순간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둘째, 타인의 성공이 곧 나의 실패는 아닙니다. 각자가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물결은 모두 다릅니다. 누군가는 큰 물결을 만들고 누군가는 잔잔한 파문을 남깁니다. 하지만 물결이 크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따라가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으라고 태어났습니다. 행복을 망치는 여섯 번째 요소는 끝없는 비교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심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이제 일곱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칭찬을 갈구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으며 어떤 일을 하든 주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을 어귀에서 연로한 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현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당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을 세어보세요. 남성은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칭찬했고 어떤 이는 그를 흉봤습니다. 결국 그는 혼란스러워져 현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훌륭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현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오직 당신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해도 주변에서 알아주길 원하고 칭찬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비난을 받으면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남들의 시선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첫째,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이는 칭찬하고 어떤 이는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남의 평가에 흔들릴수록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가치를 느낀다면 그 가치는 영원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방향이 됩니다. 행복을 망치는 마지막 요소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남들의 평가에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인정받기 위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